여러분, 인공지능하고 원자력 발전, 이 둘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우리가 매일 쓰는 AI 챗봇이랑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?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? 정답은요, 바로 전력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전력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에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불과 몇 년 안 남았죠? 2030년이 되면 이 생성형 AI가 쓰는 전력량이 무려 347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형 원전 44개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려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가 조용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 봐야겠죠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먼저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. 이게 어떻게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, 그리고 왜 다시 원자력이 떠오르는지, 그 레이스에서 한국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. AI의 숨겨진 전원 스위치, 다시 말해 이 디지털 혁명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. 자, 한 사람이 하루에 챗GPT를 쓰는 건 LED 전구 1시간 켜는 정도? 별거 아니죠. 근데 이게 전 세계 사용자로 확 커지면 매일 전기차 14,000대를 완충시키는 전력량이 되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2030년이 되면 이 규모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커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44기가가 필요한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. 정말 놀랍죠?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좀 보세요. 347테라와트시. 2030년에 생성형 AI 혼자서 1년 동안 쓸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입니다. 이 막대한 수요, 이걸 도대체 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원자력 경쟁이 시작된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에서 지정학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두 번째 핵심 동력, 바로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.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유럽의 에너지 약점이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? 수많은 가스관이 전부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.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깨달은 게 있어요. 아, 특정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. 에너지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정말 극적인 정책 변화들이죠. 탈원전을 그렇게 외치던 독일, 프랑스,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원전 수명을 늘리고 심지어 새로 짓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. 결국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, 즉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이야기의 해결책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런 변화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성장 전망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2022년에 2684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원자력 생산량이요.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각국 정부가 발표한 목표대로만 가도 6000테라와트시를 훌쩍 넘어서면서 2배 이상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. 우리가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,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? 보시면 투자의 거의 3분의 2가 새로운 대형 원전을 짓는 데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6%를 차지하는 이 부분,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원자력의 미래가 그냥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에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. 세계 최강 대국의 생각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. 미국이 AI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원자력을 꼽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. 이건 뭐 기술 경쟁이 곧 에너지 경쟁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경쟁의 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누굴까요? 바로 우리 이야기의 챔피언,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수십조 원이 걸린 세계 원전 시장의 격전지입니다.
체코, 루마니아, 슬로베니아, 튀르키예 굵직한 프로젝트마다 팀 코리아의 이름이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.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럼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? 핵심은 딱 두 가지, 신뢰와 기술입니다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에요. 전 세계 최신 원전 프로젝트 중에서 약속한 돈과 시간 안에 제대로 지어진 게 거의 바라카 원전뿐이거든요. 이걸로 팀 코리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제대로 증명한 거죠. 여기에다가 우리 독자 기술인 APR 1400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. 이제 시선을 좀 더 미래로 돌려보죠. 이 산업의 다음 혁신, 그 물결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? 바로 SMR,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. 기존 원전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짓는 거대한 맞춤형 건축물이었다면 이 SMR은 좀 달라요.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찍어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싸게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면 SMR의 미래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.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되거든요. 2030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50년쯤 되면 건설 비용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한 단계 더 확 올라가겠죠. 결국 SMR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. 원자력의 미래가 무조건 크게만 짓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작고 더 스마트하고 또 다양한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AI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상 이상의 에너지를 원할 겁니다. 그리고 그 해답으로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. 이 거대한 전원의 시대에 과연 누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? 그 경쟁은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